사람의 이미지는 단 3초 만에 결정된다는 말,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3초의 무게는 훨씬 더 커집니다. 젊을 땐 실수해도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고, 어색해도 유머로 넘길 수 있고, 말이 서툴러도 아직 어려서 그래 같은 변명이 허락되죠. 하지만 50, 60, 70이 넘으면 세상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첫 눈빛, 첫 걸음, 그리고 입 밖으로 처음 튀어나오는 한 문장.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지를 거의 결정합니다. 그래서 더 무섭고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바로 이 첫마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예전엔 내가 말하면 귀 기울여 주던 사람들이 요즘은 그냥 흘려듣는 것 같아요. 가족들에게 말할 때도 반응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후배들은 대답은 하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말의 무게가 떨어지는 것 같은 서운함, 씁쓸함, 그리고 어쩐지 존중이 사라진 듯한 느낌. 사실 이런 감정은 누구나 겪지만 그 원인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투가 어색해서 듣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서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첫 3초에 마음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가 마음의 문을 닫은 채로 듣기 시작하면 그 어떤 좋은 말도 심장까지 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마디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특히 요즘 시대는 예전과 다릅니다. 사람들이 바쁘고 스마트폰에 익숙하고 말에 쉽게 피로감을 느낍니다. 듣는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첫마디에서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대화 전체가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예를 들면 손주와 이야기할 때도 그렇습니다. 할머니가 뭔가 말하려고 하면 아이들은 이미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조심스레 조언을 건네도 네, 알겠어요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분들은 신기하게도 모두의 시선을 한 번에 끌어당깁니다. 눈빛이 따뜻하거나 옷차림이 단정해서만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첫마디가 다릅니다. 첫마디에서 이미 상대를 감싸고 높이고 귀하게 다루는 태도가 묻어나오기 때문에 상대의 귀가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첫 3초의 상대가 경계할지 받아들일지를 판단한다고 밝혀졌습니다. 표정과 목소리 톤, 그리고 첫 문장의 뉘앙스가 이 판단을 거의 80% 이상 좌우한다고 합니다. 오래 살아온 지혜와 경험이 많은 어르신일수록 처음 내뱉는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만난 수많은 사람들, 마음이 따뜻했던 사람과 차가웠던 사람을 떠올려 보면 결국 그들을 기억하게 만든 건 아주 작은 말투, 한마디의 딱딱함과 부드러움이었습니다. 첫마디가 단단하고 딱딱하면 상대의 마음은 순식간에 닫힙니다. 반대로 첫마디의 따뜻함과 존중이 담기면 그 후의 모든 말이 훨씬 더 깊게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 필자가 직접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어느 노신사를 만났는데 처음 뵙는 순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쁘신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말투가 차분하면서도 상대를 높여주려는 마음이 느껴져서 자연스럽게 호감이 생겼습니다. 대화를 오래 나누지 않아도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요즘 사람들은 참 이기적이야. 아휴,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몰라. 같은 말로 시작하면 마음속 작은 문 하나가 탁 닫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상대는 더 이상 귀를 열지 않고 대화는 시작보다 빨리 끝나버리죠. 결국 첫마디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당신을 어떻게 대하겠습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첫 3초가 미래의 관계를 결정짓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첫마디는 더 단단해야 하고 더 따뜻해야 하고 더 품격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투는
단지 말이 아니라 살아온 방식, 품성, 인생의 깊이를 보여주는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첫마디는 지금까지 어떻게 들려왔을까요? 사람의 귀를 닫게 하는 말이었나요? 아니면 마음을 열게 하는 말이었나요? 인생의 후반부는 말 한 줄로도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첫마디가 바뀌면 대화가 바뀌고, 대화가 바뀌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그 변화의 시작이 바로 이 첫 3초입니다. 그리고 이 3초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한 문장은 다음 장에서 다루게 될 이야기입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품격을 다시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 어떤 위치에 있든 첫마디로 상대의 마음을 여는 가장 강력한 표현은 단 한 줄입니다. 바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한 예의 표현이 아니라 상대의 존재를 높이고 관계의 온도를 바꾸고 여러분의 품격을 한순간에 끌어올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 말이 무슨 큰 차이를 만들어. 하지만 실제로 이 말을 자주 사용하는 분들은 어디를 가든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기억되고 대화의 분위기가 훨씬 부드럽고 편안해지는 경험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거의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사를 할 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정도로 시작합니다. 물론 나쁜 말은 아니지만 상대에게 특별함을 남기기엔 약합니다. 그러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의 표정이 살짝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표정에는 나를 귀하게 대해주는구나 라는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싶어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관계에서의 인정과 존중이 무엇보다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 한 문장을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말투는 이미 절반 이상 품격을 얻습니다. 이 표현이 가진 첫 번째 힘은 상대를 높여주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상대를 낮추고 조언하거나 가르치려는 말투가 자연스럽게 나오기 쉽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건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를 귀하게 대하는 사람입니다. 시간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가장 가치 있는 자산입니다. 그런 시간을 내어준 상대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뜻이 전해지면 그 순간 상대의 마음에는 따뜻한 신뢰가 생깁니다. 단순히 인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 힘은 말하는 사람의 수준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아무 말이나 툭 내뱉는 사람보다 상대의 시간을 먼저 존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인품이 깊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많은 심리학 연구에서 사람이 가장 크게 감동받는 순간은 자신이 인정받았다고 느낄 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인정은 복잡한 말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라는 단순한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말의 화려함보다 마음의 깊이를 더 크게 봅니다. 그 깊이가 바로 이 한마디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힘은 관계를 부드럽게 여는 열쇠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손주가 귀찮다는 듯 갑자기 네, 알겠어요 라고 말하면 왜 그렇게 서운했는지, 혹은 자식들이 말은 들어주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을 때 느껴지는 거리감. 그런데 신기하게도 같은 사람에게 바쁜데 시간 내줘서 고맙다 라고 말하면 그 순간 분위기가 바뀝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의 전달이 아니라 마음의 교환입니다. 상대의 마음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가는 말과 닫혀 있을 때 들어가는 말은 전혀 다르게 전달됩니다. 이 짧은 문장은 상대의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힘은 나의 격을 높여주는 품격의 언어라는 점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어떤 말을 쓰느냐로 품격을 판단합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품격 있는 표현을 자주 쓰는 사람은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잘했어요 라는 말보다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라는 말이 훨씬 깊고 따뜻하게 들립니다. 이는 말의 기술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상대가 누구든 먼저 낮추고, 먼저 감사하고, 먼저 진심을 전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존중받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품격의 언어는 더 큰 가치를 갖습니다. 형식적인 관계보다 진심 있는 표현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힘은 대화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출발점이라는 점입니다. 대화는 첫 문장에서 방향이 이미 정해집니다. 가벼운 농담으로 시작하면 관계는 편안해지고, 불만이나 푸념으로 시작하면 분위기가 차갑게 식습니다. 하지만 감사로 시작하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따뜻함으로 흘러갑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작은 불씨 같아서 대화 전체에 온기를 퍼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품격 있는 사람의 말은 끝보다 시작에서 더 많은 마음을 움직입니다. 어느 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70대 어르신이 젊은 직장인과 만나는 자리에서 첫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쁜데 일부러 와줘서 고맙네. 요즘 젊은 사람들 시간 귀한데. 그 말 한마디에 젊은이는 바로 허리를 곧게 펴며 그 어르신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났지만 그 어르신을 진심으로 존중하게 된 것이죠. 이후 대화는 자연스럽게 편안하고 깊게 이어졌고, 그 젊은이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 이처럼 한 문장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나이가 들수록 더 크게 작용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바뀌면 여러분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 단 한 줄의 표현에서 시작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품격을 조용하지만 강하게 드러내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는 사람, 함께 있고 싶은 사람,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화려한 말솜씨도 풍부한 지식도 아닙니다. 바로 상대의 말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조언을 새겨 듣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짧지만 상대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많아지고 귀는 다치기 쉬운데, 이 한 문장은 그 고정된 틀을 부드럽게 깨뜨립니다. 상대는 이분은 나를 존중하고 내 말을 가볍게 듣지 않는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어떤 관계든 존중이 흐르는 자리에서는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린 곳에서는 대화가 깊어집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느낀 경험과 지혜를 누구에게 전할 때 상대가 이 한마디를 해준다면 그 순간 관계의 온도가 확 올라갑니다. 바로 그 이유로 이 표현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나는 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은 조언을 들어도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정도로 대답합니다. 문제는 이런 말이 상대에게 진심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형식적인 인사처럼 들리고 듣긴 들었지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조언을 새겨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말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상대의 말을 귀하게 받겠다는 존중이고, 둘째, 그 말에서 무언가 배우겠다는 열린 태도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담긴 표현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만으로도 여러분의 품격은 한층 더 깊어집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60대 어르신이 직장 후배에게 건강을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후배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스마트폰을 보다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어르신은 괜히 말을 꺼냈다고 느끼며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후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말씀, 조언으로 새겨 듣겠습니다. 제가 요즘 무리한 것 같아서 더 신경 써야겠어요.
이 한 문장에 어르신은 마음이 따뜻해졌고 후배를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말의 차이는 단 3단어였지만 주는 느낌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말투는 작은 차이가 모여 인격을 드러냅니다. 이 표현이 가진 더 깊은 힘은 나이 든 사람일수록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 조언을 주는 쪽에 익숙해지고 배우는 입장에서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품격 있는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 모르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타인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조언을 새겨 듣겠습니다. 라는 말은 바로 이런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분들은 젊은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과시하는 말보다 배우겠다는 말을 선택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조언한 말이 상대의 행동이나 마음에 영향을 미쳤다고 느끼면 관계에 더 깊이 투자하고 싶어진다고 합니다. 즉, 여러분이 조언을 새겨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상대는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관심을 더 기울이게 됩니다. 관계가 자연스럽게 더 깊어지는 것이죠. 나이 들수록 좋은 관계를 한 명이라도 더 만드는 것이 얼마나 큰 자산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표현은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지키는 매우 현명한 도구입니다. 물론 조언을 모두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고 모든 조언이 옳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태도가 예쁘면 관계는 부드러워지고 태도가 거칠면 좋은 말도 상처가 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라고 말하는 순간 분위기는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반면 말씀해 주신 부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언을 새겨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상대는 여러분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말의 선택은 곧 관계의 선택입니다. 이 말은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큰 힘을 발휘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조언을 할 때도 자식이 부모에게 조언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자식이 부모에게 조언을 하는 순간이 점점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 생활습관, 재정 문제 등에서 자식이 부모에게 조언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알았다, 잔소리 좀 그만해라 라고 말하면 갈등이 생기지만 그래, 조언을 새겨 듣겠다 라고 말하면 자식의 마음은 단숨에 부드러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에게 존중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부모가 자식의 말을 존중할 때 자식은 부모를 더 깊이 존중하게 됩니다. 존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 같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도 이 표현을 사용할 순간은 정말 많습니다. 병원에서 의사에게, 모임에서 지인에게, 이웃과 이야기할 때, 심지어 가족과 이야기할 때도 언제든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쌓일 때 여러분의 이미지도 함께 단단해집니다. 말투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작은 표현 하나가 습관이 되면 그 사람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남은 인생을 더 따뜻한 관계 속에서 더 지혜로운 말투로 살아가고 싶다면 이 표현만큼 실용적이고 품격 있는 도구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복잡한 것 같지만 의외로 단순합니다.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내 말을 귀하게 들어주는 사람을 신뢰하고 배우려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조언을 새겨 듣겠습니다라는 말은 이 3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 표현은 빛을 더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미 많은 경험과 지혜로 풍성합니다. 그 지혜 위에 열린 태도까지 더해진다면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대화를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람들과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돈을 중심에 두는 말과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많아집니다. 젊을 때는 일이 많고 사람을 많이 만나니 돈 이야기를 굳이 꺼낼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시간이 많아지고 사회적 경쟁에서 벗어나게 되면 돈에 대한 생각과 감정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임에서 자신의 재산을 과시하는 쪽으로 흐르고, 다른 사람은 돈에 대한 불안 때문에 모든 대화가 걱정과 계산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두 경우 모두 결국 사람을 멀어지게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오래 관찰해보면 돈을 중심에 두는 사람이 가장 먼저 외로워지고, 돈을 내려놓고 관계를 우선하는 사람이 결국 주변에 더 많은 사람이 남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가 우리 아들은 집이 2채야. 이번에 땅값이 올랐는데 내가 그걸 미리 알아서. 같은 말을 할 때 처음에는 다들 대단하다고 들어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표정이 굳어지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비교당하면 마음이 아프고, 누가 자랑을 할수록 듣는 사람의 마음은 작아지고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진심, 배려, 따뜻함 같은 정서적인 가치를 더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돈 자랑은 그 모든 정서적 가치를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돈은 숫자이지만 상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돈 자랑은 계산보다 상처를 더 많이 남깁니다. 반대로 돈이 부족하다고 지나치게 집착하는 태도 역시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요즘 세상은 돈이 전부다. 같은 말이 반복되면 상대는 대화를 피하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은 듣는 사람까지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돈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을 중심에 두고 말하기 시작하면 삶의 균형이 무너지고 관계도 무너집니다. 한 어르신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돈을 벌려고 사람을 잃었고, 늙어서는 돈을 지키려고 더 많은 사람을 잃었다. 이 말은 단순한 회고가 아니라 인생의 진실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람을 잃지 않으려면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은 한번 멀어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돈에 집착하는 순간 마음은 불안해지고, 불안한 마음은 말투에 드러납니다. 따라서 상대는 여러분과 대화를 하면 편안함 대신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손주와 밥을 먹으면서 밥값이 비싸다, 이건 낭비다 라는 말을 반복하면 손주는 편안함 대신 긴장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 너랑 먹으니 참 좋구나, 이 시간 참 소중하다 라고 말하는 순간 손주의 표정이 바뀌고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결국 돈을 중심에 둔 말은 관계를 무겁게 만들고, 감사를 중심에 둔 말은 관계를 가볍게 만듭니다. 노년의 품격은 지갑의 두께가 아니라 말의 온도에서 드러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또한 경제학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돈을 자주 이야기하는 사람일수록 정서적 만족도가 낮고 대화를 경쟁으로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 돈 이야기를 줄이고 감정 경험 감사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삶의 안정감이 높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탄탄하다고 합니다. 즉, 돈을 어떻게 말하느냐가 노후의 행복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라는 뜻입니다. 말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격이 되고, 성격은 삶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꿀 수 있는 건 바로 돈에 대한 말 습관입니다. 실제로 품격 있는 어르신들은 돈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설령 돈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신을 드러내거나 상대를 비교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혜를 나누는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돈은 모을수록 편안한 게 아니라 쓸 때 가치가 생긴다. 사람이 재산이다. 같은 이야기를 나누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말은 듣는 사람에게 부담이 아니라 배움을 줍니다. 반면 돈을 중심에 둔 대화는 상대를 긴장시키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로움을 부르는 가장 빠른 방법이 바로 돈 중심의 말과 태도입니다. 반대로 나이 들어도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따뜻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공통점은 돈을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돈 이야기를 줄이고 대신 감사, 경험, 배려, 지혜 같은 말들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자연스럽게 따르게 됩니다. 돈은 쓰면 줄어들지만 마음은 나누면 더 많아집니다. 사람은 계산을 남기지 않지만 감정을 남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는 건 결국 관계입니다. 내 마지막 순간에 곁이 따뜻한지 차가운지는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자랑하지 않고 돈에 집착하지 않는 습관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노년의 품격을 지키는 핵심 기술입니다. 오늘부터 돈 이야기를 줄여보세요. 대신 따뜻한 한마디, 고마운 한마디를 더해보세요. 돈이 만드는 행복은 잠깐이지만 말이 만드는 행복은 오래갑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따뜻한 관계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더 민감해지고 더 미묘해집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거리감, 표현의 어려움, 간섭과 배려의 경계가 흐릿해지면서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어긋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간섭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잘 되라고, 넘어지지 말라고, 실패하지 말라고 도와주는 마음이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그 사랑이 때로는 부담이 되고 압박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는 자식의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 것이라는 주제를 중심에 두고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대목은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놓치기 쉬우면서도 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영역입니다. 부모 세대는 누구보다 고생하며 살아온 세대입니다. 힘든 시절을 버티며 자식에게 더 좋은 삶을 주기 위해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힘들어 보이면 도와주고 싶고 막아주고 싶고 대신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앞섭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사랑의 표현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거나 강하게 적용될 때 자식에게는 간섭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직장은 안정적이지 않아. 이 회사로 옮겨라. 그 사람은 네가 만나면 안 된다. 이런 집을 사야 한다. 같은 말들은 부모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이지만 자식에게는 자신의 인생이 부모에게 종속된 것 같은 감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심리학 연구에서 과잉 개입, over involvement은 자녀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자율성 감소를 불러온다고 분석합니다. 자식은 사랑을 느끼면서도 부담을 느끼는 모순이 생기는 것이죠. 저는 실제로 한 상담 사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0대 중반의 한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꺼내며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엄마가 저를 도와주려는 마음은 잘 알아요. 그런데 제가 뭘 하려고 하면 늘 마지막 결정을 엄마가 내려주는 느낌이에요. 마치 제 인생이 제가 아니라 엄마 인생 같아요. 부모는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지만 자식은 자유를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이처럼 부모가 도와준다고 느끼는 부분이 자식에게는 오히려 내 선택이 무시된다는 감정으로 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런 반복된 경험은 거리를 만들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며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깁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부모님들은 한 발 물러서는 용기를 통해 자식의 인생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한 아버지는 은퇴 후에도 자식의 모든 일에 조언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의견은 고맙지만 제가 스스로 해본 뒤 실패하면 그때 알려달라고 하면 안 될까요? 그 말에 아버지는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이후 그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제 응원뿐이다. 그 한 문장이 아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세웠고 두 사람의 관계를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모가 한 발 물러설 때 자식은 한 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자식에게 지나친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건 무관심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신뢰를 의미합니다. 자식을 믿는 마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이 자식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래된 통계 하나를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한국가정학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간섭이 많을수록 자식의 결혼 만족도, 직업 만족도, 정신적 안정감이 모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부모의 신뢰와 지지가 높을수록 자식의 삶의 만족도와 관계의 질이 모든 면에서 높아졌습니다. 결국 부모의 역할은 간섭이 아니라 지지라는 뜻입니다. 어르신들이 간혹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도와주면 편하잖아. 맞습니다. 부모가 나서면 당장은 편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다 해버리면 자식은 강해질 기회를 잃습니다. 삶은 결국 스스로 부딪혀야 성장하고 실수하면서 배워야 단단해집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식을 약하게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진짜 사랑은 자식을 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조언을 할 때는 명령형이 아니라 선택형으로 바꾸세요. 이렇게 해야 해. 대신 너라면 어떤 게 더 좋다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둘째, 자식이 결정을 내렸을 때 틀렸다고 느껴져도 바로 지적하지 말고 내 선택을 응원하고 지켜볼게 라고 말해보세요. 셋째, 도움을 줄 때도 먼저 물어보세요. 이 부분 도와주는 게 너한테 더 편할까? 아니면 네가 스스로 해보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는 작은 변화 하나가 자식에게는 커다란 존중으로 다가옵니다. 넓은 세상을 떠올려 보세요. 모든 나무는 뿌리의 힘으로 자랍니다. 하지만 나무가 자라려면 뿌리가 너무 꽉 잡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잡아주되 위로 뻗어갈 여지도 주어야 합니다. 부모는 뿌리, 자식은 줄기입니다. 뿌리가 너무 단단히 붙들면 줄기는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나 뿌리가 든든하게 지켜만 주면 줄기는 하늘 향해 힘있게 뻗어갑니다. 여러분의 자식은 이미 어른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과 자식의 인생이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 순간 관계는 더 성숙해지고 서로 더 따뜻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간섭을 멈추는 것, 그것은 결국 여러분 자신에게도 자유를 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속에 쌓이는 감정들은 더 깊어지고 말은 더 조심스러워지며 하루하루의 선택이 삶의 품격을 결정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부분은 오늘을 미루지 말 것입니다. 이 주제는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닙니다. 노년의 삶을 밝게 만들지 아니면 후회로 채울지가 이 한 가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나중에 하지. 내일 하면 되지. 하지만 평생을 살아보면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나중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고 내일이라는 날은 반드시 오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들고 오늘을 미루는 순간 인생 전체가 텅 비어 버릴 수 있다는 걸 많은 어르신들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실제로 노년 심리 연구에서도 나온 통계가 있습니다. 60세 이후 후회하는 일의 72%가 하지 않았던 일이라고 합니다. 즉, 실패한 것이 후회가 아니라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행동이 가장 큰 후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고맙다고 말하지 않은 것, 만나고 싶었던 사람에게 연락하지 않은 것, 가고 싶었던 여행을 미룬 것,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어 돌이켜보면 가장 깊이 마음에 남는 후회가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을 살아내는 지혜가 정말 중요한 순간이 바로 60 이후입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72세가 된 할아버지는 늘 해외여행을 꿈꾸며 은퇴하고 시간이 되면 가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내년에는 가야지. 조금 더 건강해지면 가야지. 돈 좀 더 모이면 가야지. 그렇게 몇 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더 이상 긴 여행을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사도 장거리 비행은 위험하다고 말했고 걷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건강할 때 갈 걸. 준비보다 용기가 먼저였는데 나는 준비만 하다 시간을 다 보냈네. 여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일을 당장 실행하는 용기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나중에는 나를 지켜줍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 나중에 연락해야지 라고 미루다 보면 결국 다시는 만나지 못할 날이 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그때 전화라도 한 통 할 걸 이라는 말입니다. 관계는 유지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만 계속 이어지고 그 작은 행동이 늦어지면 인연도 멀어집니다. 오늘 생각난 사람이라면 오늘 연락하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그 한 통의 전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나의 마음도 따뜻하게 만들어주니까요. 맞습니다. 오늘이라는 날은 단순한 하루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사는 법을 배우는 시작점입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오늘 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10분을 걸으면 내일의 몸이 달라지고 오늘 고맙다는 말을 하면 내일의 관계가 달라지고 오늘 웃음을 지으면 내일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오늘을 미루면 내일도 비어있고 결국 일상도 비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선택이 곧 내 삶의 품격을 만들게 됩니다. 병원 진료 데이터에서도 아주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고령층의 건강지표 중 즉시 행동 점수라는 항목이 있는데 오늘 해야 할 일을 바로 실행하는 사람일수록 우울감도 적고 회복력도 높으며 일상 만족도는 2배 이상 높아집니다. 그만큼 오늘 행동하는 힘은 노년에 매우 강력한 자산이 됩니다. 이건 운동이나 건강관리뿐 아니라 감정, 관계, 취미, 일상 전반에 적용됩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마음의 활기를 되살리고 몸의 에너지를 깨우고 삶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오늘을 미루지 않는 삶은 결코 크고 거창한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커피 한 잔이라도 맛있게 마시는 것, 보고 싶었던 드라마 한 편을 편안하게 보는 것, 동네를 천천히 산책하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마음을 쉬게 하는 것. 이런 소소한 실천이 쌓이면 인생 전체가 달라집니다. 특히 노년에는 하루하루의 삶의 질이 인생의 질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 오늘을 가볍게 쓰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오늘을 살아내는 법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내가 원하는 삶을 결정하는 것도 나이며 내게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아는 것도 나 자신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 걱정에 짓눌리지 말고 오늘의 나에게 충실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이 들어 행복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오늘을 미루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감사하고 오늘 움직이고 오늘 배우고 오늘 사랑을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건 단순한 하루의 선택이 아니라 나머지 인생 전체에 대한 선언입니다. 나는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살겠다. 나는 내 인생을 지금부터 스스로 채워가겠다. 라는 다짐입니다. 그렇게 결심한 순간부터 삶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관계는 따뜻해지고 마음은 안정됩니다. 그리고 노후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가 되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작은 것 하나라도 좋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여러분을 바꿀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쓰는 출발점입니다. 오늘을 미루지 말고
지금 시작하세요. 행동이 행복을 만들고 실천이 품격을 만듭니다.